우리 장관님과 또 공사 사장님들, 관계관 여러분, 평소에 업무 이행과 국정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국토부 관련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해달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제 사무실에 담배를 판 아주머니가 방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담배 판매 허가는 50m 거리 제한이 있지만은 분해 판매나 종합 소매점 판매는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담배 가게가 또 허가가 나서 자기 생업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국토부와 관련된 가장 큰 고통의 소재는 제값을 안 주는 데 있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이 가격 결정 구조는 1차 방정식입니다. 앞서 나온 고속도로 통행료가 차이가 난다든지 인천대교가 당초 약속대로 건설 안 되는 거는 2차원, 3차 방정식이지만은 제 가격을 주는 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격은 비용 플러스 이윤입니다. 그 제도가 꼭 우리 국토교통 분야부터 시행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적정 가격 기준도 채택하고 어느 정도 진일보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국토부 공사 발주 관련 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가격을 줘야 된다는 그 기본 철학을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야는 1차 방정식이지만은 주거비의 급상승 문제는 1차 방정식으로는 도저히 풀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적으로 따지면은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주거 정책은 공급을 확장하고 주택 구입을 용이할 수 있도록 자금도 빌려주고 또 주택 시장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제한을 다 풀었지만은 주거비 급상승이라는 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풀리지를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소득 분위 2분의 1 하위에 있는 분들은 주거비가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겔 지수라고 해서 전체 소득 중에서 식료품 가격의 지수를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교육비나 주거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주택시장에는 경제원리가 작동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주거비, 특히 서민층의 주거비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주택 사실 공급이 부족한,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데가 있고 임대차 시장에서의 그 초래하는 부분이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담당하실 국토부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학적 사고의 패러다임은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1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문제의 복잡성은 3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에 대한 관념을 바꿀 시점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순수한 시장 경제에 있어서 자유상품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로 봐서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인지. 장관님, 30년 전부터 경제개혁원에는 물가국이 있었습니다. 예, MB 있었습니다. 때도 10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통제가 들어갔죠. 그때는 목욕탕 이발료. 예, 그런 아이템이 국민 생활에 더 중요합니까? 집값이 더 중요합니까? 그 큰 문제는 집값입니다. 예. 그런데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맡긴다고. 시장 경제도 경제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이럴 때는 완전한 시장 경제에 맡겼고 자본주의 2시대는 국가가 개입했고 80년부터 자본주의 3시대는 다시 신자유주의가 병행했고 지금 우리의 주택시장의 기본 철학은 신자유주의입니다. 약육강식이고 성자 독식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굳이 그렇게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주택 시장 정책을 저희가 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분리를 좀 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해결 방식은 지금 철학적 구조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구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철학적 기조가 만약에 이제 의원님이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저희가 무슨 주택 시장을 접근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 공급이죠.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위주인데 그 공급을 시장에서 하느냐. 예를 들면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는 결국 국가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주거비가 급등하고 있고 그 급등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에버리지가 20 정도인데 지금 우리는 30입니다. 혈압으로 따지면은 80, 120이 아니고 120, 240 정도 올라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월세 전세가 받는 게 일반 기준 금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걸 시장 경제에 맡겨둘 겁니까? 손을 댈 겁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시장에 그대로 맡겨둔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손을 보고 현실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많이 그쪽 부분의 공급을 좀 특별히 직접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일종의 시장의 개입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만약에 신자유주의적인 부분이 있다, 시장에 맡겨진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위의 계층들이 거래하는 곳에서는 그것은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가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주거비 지수가 높아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분들이야말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랄까 서민층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바로 임대차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의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